언젠가 금값도 떨어지겠지, 영원한 건 절대 없어라고 하는데, 아니요, 금값은 뭐 지금 떨어져가지고 다시 뭐 3,000불 간다, 뭐 2,500불 간다, 갈 수 있어, 갈 수 있는데 나중에 되면 또 올라가. 우리가 금값에 대해서 한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금값은 계속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금값은 계속 이렇게 올라가. 금값은 계속 올라갔어, 계속 올라갈 거예요 앞으로도. 근데 뭐 지금은 금이 좀 과열 상태니까 지금은 굳이 금을 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이 곡선이 뭘 말하냐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거예요. 통화 공급량, 통화량, 시간이 지남에 따라 통화량은 계속 늘어난다.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금은 늘어는 나는데 금은 별로 안 늘어나거든요. 골드는 늘어는 나는데 시간이 지나더라도 금은 산출량이 별로 없어. 추가 산출량이 별로 없다고. 그래서 금을 보고 무슨 얘기하냐, 이 골드의 가장 베이스가 되는 가치 중에 하나가 뭐예요? 얘는 인플레이션에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인플레이션이 뭔데?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 돈의 가치는 왜 떨어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돈은 계속 찍혀 나오니까, 돈은 계속 복사가 되니까, 물건 값은 계속 올라가니까. 근데 금은 물건 값이라고 하는, 상품 값이라고 하는 데 있어가지고 얘는 양이 안 늘어나니까, 그리고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거는 수집 욕구가 있는 거니까, 수집의 가치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금 가격은 계속 올라갑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채굴돼서 유통되는 양 자체가 되게 제한돼 있고요. 채굴도 많이 안 되고요. 지금까지 금 전 세계 유통된 거 보면 올림픽 수영장 경기장 뭐 21개니 뭐 그거밖에 안 된다 그러잖아. 금은 진짜 얼마 없어요. 그러니 그 금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금에 대한 가치를 평가할 때 돈은 계속 많아지니 금 가격은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금강이 엄청 발견됐다는데 의미 없나 봐 그러는데, 그걸 통제를 해요. 그러니까 통제 아닌 통제를 해. 통제 아닌 통제를. 그게 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산업적으로도 많이 쓰이거든요. 그리고는 금이 또 이게 수집에서 쟁여놓는 그런 수요도 존재하다 보니까 유통되는 금의 물량이 항상 통제돼 있어요. 항상. 금은 다이아몬드처럼 인조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다이아몬드는 랩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면서 지금 랩 다이아몬드가 기존 다이아몬드 가격의 뭐 100분의 1, 1000분의 1로 떨어졌다 그러는데, 금은 만들 수가 없어. 금을 만들어내면 연금술 성공하는 겁니다. 연금술사가 정말로 이제 그 강철의 연금술사가 진짜로 이제 현실 직업으로 등장하는 거야. 근데 금은 만들려면은 만들기 위한 조건 자체가 어마어마합니다. 금강이 통제가 아니고 금 유통되는 물량이 계속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통제가 됩니다. 왜냐면 가격이 있기 때문에. 금은 이게 수집의 저장의 그게 수단이잖아요. 가치 저장의 수단. 그래서 유통이 많이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항상 올라간다. 예. 장기간을 놓고 보면 무조건 올라가요. 이건 무조건 올라갑니다. 금 가격이 안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무슨 얘기로 이제 귀결되냐 그러면은, 우리 그 빅파이 가격이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내가 어렸을 때는 빅파이 가격이 한 개 얼마 50원이었다. 라떼는 문방구에서 빅파이 하나에 50원에 팔았다 손. 라떼는 초코파이 하나 150원 했다. 200원 했다 손. 150원 너무 옛날이고 200원 했다 손. 빅파이 50원, 초코파이 200원 했다. 요거거든요. 지금 얼마야? 지금은 빅파이랑 초코파이 가격이 얼마나 올랐느냐? 편의점 가시면은 초코파이 하나 포장해 놓고 지금 400원씩 받더라. 그리고는 지금 저 문방구에 빅파이 하나 뜯어가지고 얼마? 200원 받더라. 좀 비율이 다르긴 하지만 어떻게? 빅파이는 얼마? 4배 올랐어요. 초코파이는 얼마? 2배 올랐어요. 좀 더 우리가 더 현실적으로 보자. 어렸을 때 라면 한 봉다리 550원 했다. 손. 어렸을 때 우리 그 안성탕면 맞지? 신라면 한 봉다리 550원 했어요. 그럼 200원, 300원 하시는 형님들은 네, 존경합니다. 네. 꾀돌이 100원 했어. 지금 꾀돌이 한 봉다리 얼마? 500원에? 겁나 올랐어. 짜장면 500원은 너무 멀리 간 거 아니에요? 전 짜장면은 저 때는 그래도 한 2,000원은 했던 것 같은데요. 네. 라면 100원이요? 안성탕면 100원이시면은 아유 형님 되게 존경합니다. 예. 예. 짜장면 500원 저는 그래도 짜장면 2,000원 세대인데 예. 왜 자꾸 연식을 밝히라냐고요? 아니 뭐 주식하는 사람들이 뭐 그 연식 뭐 오래될 수 그럴 수 있죠. 예. 아무튼 이 550원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550원이었어요. 저 기억해요. 네. 1,000원으로 2개를 못 사 먹던 시절이었어. 예. 근데 요때가 지금 이랬던 지금이 그 라면 얼마입니까? 지금 1,200원? 와, 이러던데 봉지 한 봉다리에. 그잖아. 5개 들이 해가지고 지금 4,000원, 5,000원 받잖아. 하나에 1,200원씩 컵라면 하나 지금 2,000원씩에 편의점 가면 오이씨 88년도에 800원 정도 했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88년도는 태어났네라서 제가 기억이 없어요. 제가 그래도 이제 기억을 할 땐 제가 초등학교 때이기 때문에 한 90... 옛날 물가를 수상할 정도로 잘하는 이바군. 그게 제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는 새벽 4시에 출근을 하시고 어머님도 일찍 출근을 하셔서 제가 엄마 아빠한테 용돈 받아서
저랑 동생이랑 밥을 사 먹어서 그 어렸을 적 그 부모님이 바쁘셔가지고 이제 부모님 보살핌을 잘 못 받아가지고 제가 집안 살림을 살다 보니 제가 그래서 가격을 잘 압니다. 왜? 또 슬픈 얘기를 해야겠냐? 회수권 세대는 아닙니다. 회수권이 뭔지는 몰라요. 네, 토큰은 알고 있지만 버스 토큰 그건 알고 있지만 회수권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아시겠죠? 아무튼 이게 왜 이렇게 2배씩 올라요?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올랐잖아. 가장 기초 경제학에서 우리가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기본은 뭐냐 그러면 인건비예요. 원자재도 오르긴 했지만 원자재가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아. 원자재도 인건비가 들어가죠. 농부의 인건비, 그잖아. 운송의 인건비. 모든 거는 인건비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결국엔 인플레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인건비를 그래서 연준에서도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임금 상승률이 이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실 때 옛날에 할머니가 100원 주시면서 쪽자하고 온이라 해서 가면 설탕 이게 젖은 부산만 아는 쪽자. 쪽자, 네네네. 요새 말로는 달고나, 그쵸, 네. 그러고는 다른 건 모르겠다. 아빠 담배 심부름 자주 다녔었는데, 2,000원. 제가 아빠 담배 심부름 라일락 2,000원은 기억난다. 담배도 2배 올랐네. 다 2배 올랐구나. 다 2배 올랐어요. 자, 아무튼 보시면은 인건비가 모든 것에 결국 인플레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옆 나라는 좀 이상한 나라가 있어가지고 한 30년 동안 인건비가 제자리인 그런 나라도 있긴 한데 그 나라는 이상한 나라고. 그러니까 그 나라는 옛날에 잘 살다가 지금 이제 못 산다, 한국에 따라잡혔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보시면은 꾸준하게 인건비가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이 임금 상승률, 인건비 상승률, 요거를 기준으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는, 우린 이제 사회 구성원이자 우리는 어른이니까 최저임금이 계속 올라가죠.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죠. 이게 기본적인 인플레의 지표가 되는 거예요. 나 회수권 쓸 때 토큰은 없었는데 매우 수상한 이바군. 에? 부산에는 계속 토큰이 있었는데 서울은 잘 모르겠지만 부산에는 토큰이 있었어요. 네. 어쨌든 나 때는 말이야 아빠 심부름이라 그러면 담배도 줬어. 동네 가게에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아빠 심부름 안 된다 이러면서 막혔지. 언젠가부터 막혔어요. 근데 어쨌든 이 인건비가 올라간다라는 점에서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20년 전, 30년 전 기준에서는 세계 평균 기준에서 우리나라가 인건비가 상당히 낮은 편이었어요. 인건비가. 그잖아요. 지금 우리가 베트남 인건비 생각하면 어때요? 베트남 대졸 인건비가 얼마? 그건 한 60만원, 70만원 주면 된대. 그러면 싸다라고 생각하지. 근데 우리나라 지금 대졸 사원 인건비, 우리나라 대기업 연봉, 초봉 6천만원, 7천만원 얘기하죠. 많이 주는데 1억도 얘기해? 근데 미국에서도 대졸 나와서 보면은 1억 2억 얘기 나오거든요. 일자리마다 다르겠지만. 그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 인건비가 올라갈 때가 있냐 없냐 이거지. 우리나라가 유럽 대비, 우리나라가 일본 대비, 우리나라가 미국 대비, 우리나라가 캐나다 대비 인건비라고 하는 그 부분을 놓고 보실 때 이건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우리나라 임금 상승률이 이제는 다른 나라처럼 5%, 10%, 20%, 30% 이렇게 올라가기가 어려워졌다라는 거고, 그 베이스에서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무엇? 이게 부동산이랑 같이 연계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몇몇 부동산은 앞으로도 더 올라갈 거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더 올라갑니다. 한강뷰 보이고 반포에, 한남에, 용산 올라갑니다. 그런 데는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냥 사람 사는데 지방에 있는 그런 부동산들 올라가기 어려울걸요. 왜? 임금 상승률이 많이 못 올라가니까. 작년이었는데 아직까지 크게 움직임 없어요. 오늘은 차익 실현도 별로 안 세다. 오늘 올라갈라나? 지금 분위기 봐서 오늘 올라가겠는데? 빠라바라밤빰 매수 체결됐습니다. 네, 매수 체결됐습니다. 네, 올라가겠는데? 근데 오늘 왜 원화로 나오냐? 이거? 원화로 나오지마. 원화로 나오면 사람 두근거려. 야, 2만 달러인 것 같잖아. 아이씨, 왜 원화로 나와? 원화로 나오면 사람 두근거리는데 왜 그러노? 매도 체결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5만원. 네, 한 방에 5만원. 평가소. 여기 클릭하니까 원화 외국, 달러 원화가 왔다 갔다 하네.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알았어. 부동산하고 임금은 어떤 연관이 있는 거예요?라고 하시는데, 임금뿐만 아니라 부동산뿐만 아니라 모든 상품이 결국 인건비라는 게 뭡니까? 월급이고, 이 월급이 소비 가능 금액이잖아요. 소비 가능 금액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기가 침체된다, 사람들의 해고자가 늘어난다, 우리나라 실업률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풀리는 총 월급이 줄어든다,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든다. 그럼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아지고 우리나라 내수가 박살나는 거겠죠. 나 여기서 제법 꼰대였네. 500원 지폐로 어머님이 자장면 사주고 100원 거스름돈 받았는데 500원 지폐 모르시죠? 예, 몰라요. 야, 500원이 지폐가 있었어? 500원 지폐. 이거를 우리가 한번 파보시면은 야따, 이 500원 지폐가 나오네. 오이 82년에 동전이 나왔다 그러는데? 그럼 70년대에서는 500원 지폐를 많이 쓰셨구나. 저는 88년생이라서 제가 태어나고는 지폐가 다 없어졌을 것 같네요. 네. 저걸 세뱃돈으로 받으셨다고요?
야, 나도 써봤다라고 하시는데, 그러실 수 있죠. 네네네네. 그러실 수 있지. 네네. 저는 구경도 못 해봤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서 꼭 이제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는 건 결국 소비가 가능해야 가격이 형성이 돼요. 그럼 부동산 뭐야?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월급 받아가지고 그 월급으로 대출금을 갚을 수 있어야 부동산을 살 거 아니야. 근데 앞으로 우리나라 인건비가 드라마틱하게 오르기가 어렵대. 전 세계를 기준으로 봐도 우리나라의 인건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래. 현대차의 우리나라 현대차 울산 공장에서 다니는 분들의 인건비랑 디트로이트 GM 공장에 다니는 사람의 인건비가 비슷한 수준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글로벌 최상위층까지 올라왔다고 우리나라의 월급 혹은 우리나라의 그런 일자리에 대한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우리가 대기업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기업들의 지금 월급 수준이 그만큼 올라갔다고.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위로 막 우리나라만 치고 올라가기가 어려워져.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부동산, 정말 우리가 핫플이라고 부르는 그런 거 말고 펜트하우스 이런 거 말고 일반적인 부동산들은 올라가기 어려워요. 저는 앞으로 해외 주식이라든지 그리고는 이게 글로벌 자산 시장에 대해서 잘 어찌 보면은 좀 균형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저도 주변 사람들 되게 많이 말하는데 뭐 여의도의 부동산 더 올라갈 거야. 그런 데는 사야 돼. 그런 데는 지금이라도 사야 돼. 근데 애매한 위치의 부동산은 저는 앞으로 수익을 위해서 투자를 위해서 저는 그건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유동성을 늘리면 되지 않나요? 그런데 그럼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박살나겠죠.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왜냐면 한국만 원화 가치를 올리는 거고 한국만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는 거니까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게 또 우리나라의 소위 말하는 통화 가치에서 문제가 또 생기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정부가 이렇게 해서 유동성을 끌어올려 가지고 우리나라의 집값을 올리고 우리나라에 뭔가 이렇게 뭐 인건비를 올린다? 그럼 오히려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달러 대비로는 떨어지는 거죠. 달러 대비로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강남 아파트 호가가 뭐 20억에서 40억으로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원화 가치가 박살나면 달러 기준으로는 똑같은 가격인 거야. 달러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충분히 선진국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경제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달러를 기준으로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저도 이제 뭐 방송에서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미국 주식을 투자해야 되는 이유, 글로벌 1등의 그런 성장률을 봐야 되는 이유, 그리고는 글로벌 인플레이션도 같이 봐야 되고 미국 인플레이션도 같이 봐야 되는 이유가 이제 우리나라만 한강의 기적처럼 막 성장하는 걸 고도 성장의 시대는 끝났거든요. 그러면 글로벌 기준에 성장해봐야 만 3% 4% 성장하면 땡이에요. 그럼 3% 4%면 엄청 잘 성장하는 거야. 자산 가격 연애 한 5에서 10% 올라가면 진짜 잘 올라가는 거예요. 연애. 그러니까 우리가 강남 부동산 이런 거 말고 일반적인 지방 부동산은 연에 5% 10% 올라가면 진짜 감지덕집니다. 이제.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투자도 고민을 하고 앞으로 이제 노후 대비를 위해서 자산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니까 요 관점에 대해서 좀 기억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금 가격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통화량에 대해서 앞으로도 좀 고민을 많이 해보시면은 투자할 때 좋은 기회를 얻지 않을까, 투자할 때 뭔가 좀 방향이 보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요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